예, 여러분 저기 228페이지 그 보험계약법이라고 된 부분 있죠. 자, 거기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험계약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보험계약 의미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보험계약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상법 그 638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질해가지고 여러분들 낙성계약. 자, 다만 뭡니까? 그렇죠. 보험료의 선납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최초 보험료의 납부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즉 보험자의 우리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초 보험료 납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불료식 계약, 쌍무계약,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 상행위성, 그 다음에 사행계약성, 세대 선의성과 윤리성, 계속계약성. 뭐 개념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예금 계약하고 좀 이렇게 양자를 좀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낙성 계약이냐 요물 계약이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요식 계약이라든지 쌍무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 계약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금융기관이 여러분들 저기 상인이라면 보험회사 역시 마찬가지 상인이다. 그래서 은행도 상인이고 보험회사도 상인이다. 그래서 상행위성 해가지고 그 상법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보험계약의 이제 특징이 보시면 사행계약성하고 최대 선인성과 윤리성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구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영리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단체성 같은 거는 이제 우리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지급하는 보험료가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단체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료 산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아주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보험사업자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은 아주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이라는 건 사회성과 공공성을 띠고요. 특히 이제 상대적 강행법규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 강행법규성, 그러니까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보다 우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약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때는요, 그런 약정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법이 우선되고, 만약 당사자의 약정이 그 법보다도 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다면요, 그때는 약정이 우선시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 관계자 해가지고 우리 앞에 봤던 내용이고요. 다음 보험수익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생존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보험계약자, 그 다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고요. 그 왼쪽에 그 피보험자하고 보험수익자 그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 잠깐만 보면, 그 자기 생명의 보험, 타인 생명의 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은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생명보험에 있어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30페이지 보시면 3번에 4번 이렇게 되죠. 생명보험계약에서는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보험 대상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 보험법과 관련해서 무효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처럼 서면에 의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무효가 되고요. 지금처럼 피보험자를,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해서 피보험자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그때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문에도 그런 게 있죠. 보험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이제 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만약에 몰랐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그런 조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다 무효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취소가 되는 거는요, 그렇죠, 보험 계약자 중에 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이때는 대리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니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구분해서, 원래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는 법적으로 되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구별되고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시험에 이 취소가 됐다 해서 원래는 무효가 되는데 취소가 됐다고, 이거 여러분들 뭐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1페이지 보세요.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733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는, 나름 제가 좀 여러분들 좀 그래도 이 조문이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조문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하시라고 좀 음행 처리하고 좀 밑줄을 좀 새로 좀 이렇게 이번에 작업하면서 좀 했는데, 요대로 여러분 구분하셔서 보시면 돼요. 1항은 뭡니까? 보험계약자의 지정변경,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2항은요, 지정권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보시오.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자, 보험계약자가 1항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럼 보험수익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겠죠. 그래서 그 표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요, 보험수익자가 보험손속 중에 사망한 때. 그러니까 2항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지정권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 다음에 변경권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친 게 굵은 것으로 했으면 중간에 게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지정권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여러분들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수익자를 정했는데 변경권을 행사하려는 찰나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된다. 이렇게 2항을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 그럼 보험수익자가 사망했으면 그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보험수익자 지정하라고 사망하는 경우에는요, 그렇죠,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이제 그때는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누가 살아있습니까? 피보험자는 생존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2항과 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겼다면, 우리 앞에 봤던 내용 그대로요. 그래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항 혹시 어렵게 나온다면, 법률은 여러분들 토시 하나 틀려도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험계약의 요소에서 뭐 보험 대상자, 목적물, 보험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고, 232페이지 보시면 그 644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삼았는데 A는 벌써 이미 사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죠. 보험계약 체결 전에. 그럴 때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자,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생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이 다시 생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보세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뭐 그런 것들 한번 앞에 봤던 거니까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게 조문 658조 있죠. 자,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금액을 결정해야 되죠. 근데 보험 금액을 결정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고 뭐 책임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사고의 정도 그런 것들을 막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 보험 금액을 정하라 그러면 부실한 게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하고 정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조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하고요. 근데 만약에 보험 금액이 정해졌다면 뭐 보험회사가 돈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더라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금액은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 뭐 제가 엄청 요즘 2016년 때 엄청 밀던 건데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철회, 거절 그거 좀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절, 철회. 특히 그 청약 철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30일 이전이죠. 보험계약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보험 가입 증서를 받을 때는요, 그때는 15일 전입니다. 그래서 요즘 TV 광고 같은 데 보니까 그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 막 광고 문구 막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철회를 30일 전에, 보험계약 청약 한 날로부터 30일 전에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TV에 광고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냐, 아니면 그 이자까지 가산해 주냐, 그것도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험증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증서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증서라는 것은 아무런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벗 됐죠. 벗. 주의할 것은 보험증서 교부와 보험계약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배달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서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럼 보험증서는 언제 교부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그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교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단서가 보시면 보험료 안 내면 보험증서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험증권이라는 것은 최초 보험료 받은 때 지급하는, 교부한다라는 거. 그다음 이항처럼 뭐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새로 이제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는 없이요. 거기에다가 뭐 추가 기재를 함으로써 그렇게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게 이항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보시면 그 보험계약의 체결과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은 뭐 우리 앞에 봤지만 낙선계약이니까 의사의 합치, 승낙이 있는 때부터 보험계약은 성립하고요. 그다음 책임 같은 경우는 최초 보험료가 지급된 때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 제가 좀 써놨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승낙 의제 며칠 이내, 30일 이내 승낙 적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 다만요, 근데 30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될 때는요, 그렇죠?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고전 승낙 전 사고 담보라 해서, 자 우리 최초 보험료를 받고요, 한참 심사하던 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계약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 보험사고 역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저주에서 꼼꼼히 읽을 것은 이렇게 써놨네요. 보세요.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을 거절할 사유, 뭐 통지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는 보험금 지급 책임 사유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냐 없냐 그걸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보험계약은 무효,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는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를 하면요, 계약 성립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지라는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보험계약자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병력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실하게 말해야지, 혹시라도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 그러면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보세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 관계없이, 즉 뭐다? 보험사고 발생했냐 안 했냐 그거 관계없이 언제든지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보세요. 이 경우 2번 보험자는 해약 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땡전 한 푼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때 해약 환급금 있으면 해약 환급금 받고요, 그게 없다면 보험료를 받는데, 만약 양자 둘 다 받게 된다면요, 이때 많은 금액, 즉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가입하는 한도액을 초과했다, 고지 의무를 잘못 이행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지 의무 혜택으로 인해가지고 초과 한도액이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하고요. 근데 안에 처음부터 승낙이 안 되는 승낙 거절 직업이다 그러면 뭡니까? 전부 해지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누가요?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언제나 금융기관, 우체국, 보험자 이쪽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계약자가 입증하는 경우 하나 있었죠.
있었죠. 그거 예금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예금 계약을 성립하려면 자, 예금주가 입증한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데, 여러분 일단 우선적으로 상법은요, 안 날로부터 1개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약관은요 2년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그렇죠. 약관이 더 유리하다. 즉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2년 6개월 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그 2년 6개월 후가 지났다 하더라도 약관에 따르면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럼 보험계약자가 유리한 거죠. 반면에 상법에 따르면요, 그래도 여전히 보험자 측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235페이지 그 655조 아래 조문부터는 참조용이라고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참조용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보험자 측에서의 계약 해지를 말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뭡니까? 보험 계약자 쪽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즉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파산했는데 내가 보험료를 계속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654조죠. 그래서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자는 보험증권 교부 의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체 없이 교부하되 다만 보험료 지급 안 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 다음 보험금 지급 의무.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세요.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보험료를 갖다가 받고 보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럼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자 측에서 여러분들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됐다. 그렇게 되면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동차 보험료를 내가 1년치를 갖다 냈는데 3개월 있다가 보험료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료를 100만 원 냈다면요, 3개월 있다가 100만 원 하면 좀 계산이 어려우니까 120만 원을 1년치를 냈다고 할 때 3개월 있다가 해지를 냈다. 그럼 아직 미경과 보험료들 있죠. 그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년이 있는데, 무효라는 거는 뭡니까?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액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만약에 해지, 그러니까 무효는 이때 만약에 내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전부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만 해지는 뭡니까? 이전의 거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치를 냈다. 근데 3개월 있다가 만약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 즉 9개월치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그 아래 1번 조문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자,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란 말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해지는 마음대로 해요. 물론 이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얼마 받느냐 그거는 약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지 자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표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서 한번 보세요. 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 자, 639조는요, 자, 우리 왼쪽 조문에 없네요. 639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마음대로 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보험 수익자의 어떤 기대,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639조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뭐를 얻으라?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타인 생명의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 성립할 때 타인의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그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여러분들 그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고, 다음에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3번 보세요. 생명 그 238페이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 경우 소위 보험료 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적립된 반환금을 반환한다.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반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시면 보험자의 면책 사유라고 해가지고 그 도덕적 위협, 즉 보험계약자 측 모두가 아니에요. 한 명. 그래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가입자 측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겼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 어느 한 사람, 즉 모두가 아니에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중 한 사람이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선의로 했는데 피보험자하고 보험수익자가 짜고 뭐 어떻게 보험사고를 야기시켰다 이러면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조문이 659조. 그 다음에 전쟁 나면 보험금 다 지급하면 보험회사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 별도의 약정이 없나, 약정으로 전쟁 나서도 보험금 지급한다는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 우려는 생길 때는 보험자가 보험금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료 지급 의무. 이때 보험료는요 지참 채무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그 돈을 들고 채권자인 보험자에게 찾아가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험료 그 지급과 관련하는 것은 지참 채무고,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 예금주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하는 거는 추심 채무 있잖아요. 채권자인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돈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법, 그 의 있죠. 638조 의는 고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에 뭐라고 됐어요? 뭐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타의 지급을 약정합니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고요. 제가 시험 출제자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약정. 그래서 여기 낙성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 시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료 지급 시기라는 것은 당연히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험자의 책임 개시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요즘 관례는 뭡니까? 최초 보험료와 동시에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내라. 자,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가 650조죠. 보험계약은 성립했어요. 나 보험계약 여기 보험에 가입할게요 라고 하니까 보험자 측에서는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내네요. 자, 그때 우리 상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보험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그 보험계약은 뭘로 본다? 해지된 걸로 본다. 그게 바로 상법 650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납입 지체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최초 보험료, 계속 보험료 구별은 뭐예요? 자, 이미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고 있다면, 그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있는 도중에 보험료를 냈다면요, 그거는 계속 보험료일 거고요. 내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보험자의 책임이 이제 시작되면요, 그게 최초 보험료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보험료가 약정되어 있는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고, 그래서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험료 내는 달에 다음 달에 말일까지 그렇게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때는 다시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 없이가 아니라 당신 이때까지 보험료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내지 않고 해지된 경우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부활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시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래서 이때 위험 변경이라는 것은 스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경우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도 그것을 갖다가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요, 바로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만약에 그 지체 없이 안 알려가지고 그걸 늦게 알려가지고 손해가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241페이지 이제 보험계약 부활인데, 보험계약 부활은 뭐 날짜 있잖아요. 만약에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날짜보다도 아까 제가 앞에 했던 거 성립되는 경우 있죠. 보험계약 성립된 경우랑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닐까요? 그래서 특히 부활과 관련해서는 요건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계약 부활 그러면요, 보험계약 부활은 우리가 그냥 뭐 바로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약정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때 고지의무도 역시 그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보험계약 부활할 때 특히 이제 심사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왜 보험계약 부활을 갖다 청약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또 내가 보험계약이 어떤 보험료 납입을 안 해가지고 해지가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보험계약이라도 좀 체결해서 어떻게 좀 보험금을 타먹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이때는 보험심사가 더욱더 가중된다.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 보험계약의 부활. 그래서 어떻게 해지된 경우, 저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서 해지된 경우로서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지된 날로부터 우리 미납된 보험료 있죠. 그거랑 이자까지 가산해서 지급하면서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일정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에다가 약정이죠. 그죠? 연체된 보험료.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보험료죠. 계속 다달이 이렇게 내다가 여기서부터 안 내가지고 해지가 됐다. 여기 뭐 해지가 됐다. 그럼 여기 이전 것도 같이 다 내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이렇게 내면서, 그렇다고 이거 낸다고 이러면 부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청약을 하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고지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과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사한 다음에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이 부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30일이 지나도록 어떤 보험계약 부활에 대한 승낙 여부를 갖다가 답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부활된다. 승낙한 걸로 그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부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부활되면요, 이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우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보험계약이 부활되기 전까지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애매하네요 지금. 자, 보시면 그 242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요약 강의 그 앞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듯이, 자, 이거 자세히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읽어주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거고, 다만 여러분들 기본 강의도 제가 그렇게 자세히는 좀 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다 요약 강의에서도 좀 이번에 좀 시간 관계상 좀 자세히는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의도한 것은 요약집에는 보험 관련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갖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려다가 이게 책 자체가 이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보험상품, 보장성 상품에서 17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근데 순전히 이제 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보험상품의 순서대로 여러분들 상품하고 특징들 있죠. 특징들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가입 요건. 근데 가입 나이는 처음에는 잘 외워집니다. 꿈나무 0세부터 15세 외워지고, 그 다음에 만원의 행복 같은 경우 15세부터 65세 이런 식으로 외워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 뒤쪽에 상해 쪽으로 가버리면 같은 상해인데도 나이가 엇갈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마지막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외우고, 아니면 좀 힘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보류를 해놨다가 시험 직전에라도 잠깐 보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가입 나이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특혜급으로 해가지고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가입 나이라든지 가입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기출 문제 보험 상품 파트에서 가장 1순위는
보험 상품에 나오는 특징들 있죠. 그 특징들과 관련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특징들 내용을 보면요. 그 어떤 그 주계약이라든지 특약의 내용들도 좀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계약에 보장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징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통, 뭐 안전벨트 보험 같은 경우 최대 뭐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2억 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번 우리가 주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휴일에 교통재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억 원까지 보장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개 있으시면 좀 더 깊이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학자를 뽑는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험 상품에서 여러분들 뭐 완벽하게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100점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맥시멈 그동안에 2문제인데 그렇다고 절대 안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그렇게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오면서 잠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잠깐 좀 제 의견 그리고 그동안에 좀 저한테 계속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 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뭐 몇 분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그 이해 차원을 벗어나서 그것까지 막 암기를 하고 비교 정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 상품의 내용들 있죠. 그 특징들, 그 다음에 가입 요건, 그리고 그 주계약, 특약에 보시면 그 각주 내용들이 있죠. 그거랑 아니면 또 별도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입, 그 무심사 뭐라든지 간편심사죠. 간편심사가 관련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재계약과 관련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 무배당 꿈나무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배당 꿈나무 보험은 어쨌든 어린아이 특화 전용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고 그 다음 특히 가입 나이가 0세부터 15세다. 0세부터 15세면요 태아는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 태아 보장은 안 되지만 이때 태아 보장을 위해서는 선천성 이상 특약과 관련해서 3년짜리 그거 여러분들 보장 기간 3년짜리 그걸 가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연결을 해가지고 좀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품을 특징들 그리고 가입 나이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지문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문제집에서도 제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게 또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바뀐 게 많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문제집이 이번에 좀 뭐 제가 좀 늦게 저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지만 좀 늦게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게 출간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용 정리하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 어쨌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일단 최우선시 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될 건지 그런 거는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배당 꿈나무 보험. 자, 제가 일단 뭐 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기 무배당 꿈나무 보험과 관련해서 자 여기 가입 나이가 좀 중요한 것들, 좀 특징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배당 꿈나무 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 특히 어린이 특화된 거다라는 거, 특히 이제 2만 원이라는 거고, 즉 납입 보험료가 2만 원이고 가입 연령이 0세부터 15세다라는 거. 특히 이제 어린이 특화된 어떤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입니다. 그래서 무배당 만원 행복이 만원 행복. 그러니까 만원 보험료 만원만 내면요, 그렇죠? 납입 보험료 납입은 끝 땡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1년 만기짜리 만원짜리를 가입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어떤 공익형 상해보험이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가입 나이 여기도 만 15세에서 65세.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이 차상위 계층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같이 보험 계약자가 되고
그렇지만 주 계약자는 누가 되나요? 그렇죠. 이때는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를 한다. 그래서 장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무배당 의료보험. 자, 요거는 가입 나이가 1종, 2종, 3종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가입 요건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건강진단자금이라는 게 3종인 상해형에만 지급된다라는 거. 특히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 지급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 생활보장형은요, 계약자가 누굽니까? 계약자가 부양자겠죠. 장애인 부양자. 그리고 피보험자도 부양자가 되겠죠. 대신 이제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 피보험자에서 부양자는 자 15세부터 15세부터 60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종과 관련해서 장애인은 자 0세부터 70, 그 다음에 2종 안보장형도 장애인은 0세부터 70, 그 다음 3종 생활 그 상해 보장형과 관련해서는 15세부터 70. 요 가입 연령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가입 한도액도 4천, 3천, 1000 이렇게 다르네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연령, 가입 나이, 그 다음에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1종, 2종. 1종이 뭡니까? 생활안정형. 2종은요 안보장형. 이런 경우는 80세 이상이 가입할 경우는 5년 납입 안 한다라는. 50세 이상이 가입하면 제가 또 막판에 정신이 없네요. 50세 이상이 가입하면 80세 만기 5년 납입 안 한다. 요 문장이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그 종에 따라서 가입하는 종류에 따라서 가입 한도액이 4천, 3천, 1000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1, 2, 3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특히 가입 연령과 관련해서 그 특징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종 네 번째 이제 무배당 에브리치 보험 같은 경우 요거는 자 여러분들 좀 약간 부담 없이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80세 만기 그러니까 80세까지 보장되는 에브리치 상해 보험이니까 상해. 그래서 뭐 특징 보시면 여기도 뭐 80세까지 보장, 휴일 보장, 그래서 휴일 제시 사망을 더욱 강화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면 휴일 제 보장과 관련해서 주계약은요 교통재해로 사망 시 휴일에 1억 원이다. 요게 다르죠. 1억 원 플러스 적립금이랑 플러스 적립금이 있다면 플러스 적립금인데 요게 우리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2억 원이랑 뭐 다른 점이니까 요게 크로스내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주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중복 안 되는 차원에서는 계속 이렇게 밑줄 좀 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 특징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여러분 장기 입원 때 보장됐었는데 지금은 장기 입원 그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돼가지고 자 이거는 3대 질병 3천만 원. 그러니까 3대 질병은 대부분 보면 3천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3천만 원, 중증 수술 최대 500, 중증 장애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장기 입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대 성인 질환 뭐 등등 해서 0세부터 60세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보잖아요. 보면은 보험 가입 나이 같은 거 이런 것들보다 보험 가입 나이 같은 경우는 좀 시험 한 7월달 중순 그때쯤 때부터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정리를 하고 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 상품 그 디테일한 부분 말고는 웬만한 거는 다 거의 암기가 된 것 같거든요. 뭐 순간 뭐 암기가 안 된 거는 잠깐 뭐 한 2, 30분 정도만 보면은 거의 암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거, 지금 외워도 도저히 암기 안 되는 것들은 그렇게 뭐 견출질환이 그런 거 표시하셔가지고 막판에 이제 한 2번, 3번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그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입 나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 몇 개 정도는 암기를 하시되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안 되면 시험 치기 직전에 정 안 외워지는 것만 살짝 보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여기 무배당 건강 클리닉 보험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범. 그래서 여러분 우체국 실손 의료비범, 실손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입원하고 통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가입 기간은 언제나 1년. 특약이 주로 많잖아요. 특약도 보면 가입 기간 1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1년이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보험기간 1년이니까 갱신 같은 경우도 한 살, 1년 단위로 그렇게 갱신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 나이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체국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교통, 그쵸, 재해 전문 보험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특히 가입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여기 딱, 자, 가입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등을 주는 게 아니라 남녀에 따라서, 우리 남자분이 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좀 가속 운전을 한다든지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가 8,900원으로서 보험료가 여자 5,800원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2억 원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교통재해 장애 시도 1억 원. 근데 이 2억 원이랑 1억 원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평일이 아니라 휴일이에요. 그래서 휴일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60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 나이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15세부터 70세까지. 그래서 안전벨트는 좀 암기를 하십시오. 15세부터 70세. 20년 만기, 20년 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한도액도 15세부터 59세까지는 1,000만 원이라면 60세부터 70세까지는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볼 게 무배당 8번, 자, 262페이지 무배당 우체국 큰병 큰포장 보험인데, 도대체 큰 병을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주나? 여러분들 그 상품 이름에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큰 병 같은 경우는 얼마? 최대 3,000만 원. 큰 병은 3대 질병 해가지고 암,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에서 267페이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건강상해 중대질병 유족보장까지 하나로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히 보험기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 보험기간은요, 저 한번 납입하고 여러분들 종신, 보험기간이 종신까지 된다는 거, 그거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의 내용들은 뭐 중복되는 내용들, 특약들이 워낙 많긴 한데, 그 중복되는 특약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뭐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7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치아보험, 특히나 여러분들 치아보험이 가입 나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보장일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체국 그 치아보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가입 나이, 특히 치아가 부실한, 그러니까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우체국 치아보험은 그분들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 나이 보세요. 15세부터 5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입 그 보험 기간도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년 만기. 그러면요, 55세에 가입하더라도 60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60대 이상인 분들은 갱신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 나이 15세부터 55세, 다만 5년 만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그 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보장되는 거 있죠. 뭐 충치, 잇몸 질환, 뭐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까지 보장된다. 뭐 틀니, 임플란트 뭐 등등해서 여기 이 보틀 치료들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류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달라지는 거, 그것도 금액도 좀 암기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 우체국 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가입 나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40세부터 70세까지 또 5년 만기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특히 5년 만기라 했는데 5년 만기 생존시마다 그 건강진단자금이 지급되는데, 주계약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특약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는 우체국 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우체국 요양 간병비라는 것은 특약에 가입한 경우 특약에서 보상되는 거고, 요거는 만기 생존시마다 여러분 30만 원씩 그렇게 건강진단자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우체국 생애 맞춤 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100세까지 보장해 줍니다. 전생에 걸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서 18세, 40세, 65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기준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우체국 그 생애 맞춤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암보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암보험이니까 우리 가족 암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저렴한 보험료로 암 진단 시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3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구나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10년 만기형이네요. 그래서 0세부터 60세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무배당 우체국 간편가입 건강보험 있죠.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편가입, 그것도 자, 가입 나이 35세부터 75세까지 5년 만기다라는 거. 그럼 40세 이상부터 갱신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여성암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여성암과 관련해서 유방암이 제일 대표적인 여성암이니까 유방암 경우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실 게 그 315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든든한 공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해약 환급 그 형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구체적 내용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실 게 무배당 실속 정기보험 있죠. 이게 이제 특징이 뭐다? 실속 정기보험이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간편 고지로서 간편하게 2종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간편 가입이 가능한 것은 병력이 있어도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 가입 나이라는 것은 좀 특징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력이 있으면 상해보험과 관련되는 가입 나이라든지 뭐 만기라든지 가입 금액 그런 거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본문에 있는 내용들 특약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7개가 보장성 보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연금보험인데, 연금보험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배당 우체국 연금보험, 그 다음 플러스 연금보험,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그 다음에 어깨동무 연금보험. 그래서 어깨동무 연금보험 역시 장애인 전용 그것과 관련되는 거죠. 특히 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 개시 있죠.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체국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특징에도 나있지만 45세부터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45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 두 번째인 플러스 연금보험이나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둘 다 5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동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체국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45세, 가운데 2개는 55세,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체국 어깨동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20세부터. 그래서 20세부터 80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세. 그래서 특히 연금 개시 먼저 비교를 하시고요. 그 외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존의 내용이랑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뭐 해서 신공시율이 3로 바뀌어가지고 10년 이내는 1.0, 10년 초과인 경우 0.5, 그거는 이제 모든 상품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좀 부차적인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게 연금보험이라든지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38페이지 보시면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 그 다음에 무배당 에버리지 복지보험. 그러니까 시험에 지난번에 나온 게 에버리지 복지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 그것만 분류 잘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험료를 이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전부터 그 만기일 전날까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만기와 관련해서는 2, 3, 4, 5, 7, 10 뭐 이런 만기, 그냥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축보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입 나이는 다 뭐예요? 0세 이상, 0세 이상, 0세 이상 다 0세죠. 그렇죠. 다만 이제 에버리지 복지보험 같은 경우 뭐 가입 나이가 0세에서 75세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가입 나이가 0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걸 좀 비교를 하시면서 좀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문제들까지는 아니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기회에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만나면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오후 수업도 지금 또 보험 상품 수업을 해야 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원서 접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셨는데 뭐 경쟁률이 이제 뭐 마감이 되면 나올 건데, 경쟁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쟁률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로 그만한 시험을 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지, 그게 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되게 대답을 본인이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아는 것 같더라도 막상 또 시험에 제한된 시간에서 시험을 치면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맞춰가지고 실전 맞춰가지고 좀 치는 연습도 좀 필요한데, 다만 너무 시험 임박해서는 여러분들 그 심리적 근데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 좀 지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서 실제 그뭐 시험을 갖다가 뭐 제가 이제 시험을 모의고사를 좀 쳐보고 뭐 진단평가도 한번 쳐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점수가 꽤 높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편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막상 그 시험 하고는 시험 때는 그렇게 뭐 실력 발휘를 아직까지는 잘 못하는 거, 아직 이제 뭐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우편금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좀 실력을 좀 잘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발휘, 실수 안 하는 게 바로 그게 실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카페도 보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번 2016년도 시험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건데도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물론 긴장이 된 부분이라든지 어느 다른 외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험에 틀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집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좀 늦게 어떻게 출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그동안 기본 강의, 그다음 요약 강의,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그래서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기침도 많이 하고 발음도 안 좋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강의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뭐 강의 듣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뭐 제가 다른 거는 약속을 못 드려도 그렇잖아요. 제가 열심히 뭐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제가도 나름 좀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전에 맞춰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뭐 제가 쓴 뭐 교재 내용이라 어차피 공고 내용이지만 나름 그래도 뭐 음영 처리나 밑줄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지난 또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그렇게 좀 좀 신경을 쓴 부분이고요. 문제집 또한 특히나 문제집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학원, 저 학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모의고사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된 문제집 하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라는 게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수준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실전 시험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집도 당연히 그렇고, 그렇지만은 그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촘촘하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 좀 빠져나갈 구멍이 좀 적은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서로 협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 마음대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실전처럼 쳐보는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과목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세 과목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과목을 칠 때도 한 17분,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좀 짧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좀 치는 연습,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 문제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본서 무조건 나는 기본서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계속 해독서를 늘려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좋은 인연이 있으면 좋은 인연이 되면 또 다시 뵐 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하여튼 뭐 남은 이제 한 45일 정도 남았나요? 45일 정도 남았는데 40일 좀 되겠네요. 그래서 40일보다 조금 많은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이 성과 이루셔가지고 다른 것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시고 다른 뭐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그런 것들은 딱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질리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그래서 딱 시험 좀 끝나는 그날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돼서 뭐 시험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 스스로 좀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